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잊혀지고 버려진 누군가는 알지 못하는 이 과거의 것들이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한 그리고 가치 있는 뿌리 깊은 것이다. 그리고 그런 좋은 것들을 전하는 방법은 이렇게 제가 같이 보여드리고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을 전해드리는 방법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갑습니다. 저는 고서를 수집하는 여자 신승연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젊은 여성이 예책을 수집하고 다니냐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그 이야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짧게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서를 수집하는 여자라는 별칭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를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제가 하는 일들은 1인 출판사로서 책을 기획하고 발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유기고가로서 잡지나 그런 매거진, 그러니까 매체들의 글을 기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화 콘텐츠 관련된 전시 기획을 하거나 디렉터 일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주에 작은 시골집을 제가 하나 얻게 됐는데요. 거기에서 글 쓰는 작가들이나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 그리고 곡을 쓰는 작곡가들을 비롯하여 모든 창작자들에게 영감을 주거나 쉼을 줄 수 있는 작업실을 제가 셀프 리모델링을 통해서 몇 개월간에 걸쳐서 얼마 전에 오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주제에 맞게 가져온 제 자칭 타칭 이름은 애서광입니다. 사실 이 뜻은 책에 미친 사람이기도 하고요. 혹은 책을 소유하고 욕망하려는 자라고 또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는 제가 그래도 나름 조금 젊은 세대에 속하고 있다고 사회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서재를 보시면 70%가 고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간 도서, 그러니까 2000년 이후에 발행된 도서는 약 20-30%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옛 책들, 예를 들면 제가 태어나기 이전에 발행된 책들이나 그리고 1920년대 발행된 그런 개화기 시대의 잡지들까지 모으는 그런 이상한 취미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취미를 왜 가지게 됐고 왜 옛 책을 제가 찾아다니고 있는지 좀 궁금하실 텐데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20대에서 30대를 넘어가는 시기, 그러니까 보통 여성들이 겪는, 어쩌면 다들 겪으셨을지 모를 29에서 30 넘어가는 시기가 좀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뭐 직업적으로도 내 이 직업이 맞는 건지, 내가 이 직업으로 평생 일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라는 것에 대한 고민도 많았고, 그리고 그 시기에 또 경제적인 위기도 봉착해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위기들이 좀 다양하게 있고,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약간 편하지 않고 불안한 그 시기에 좀 나에게 어떤 지혜를 줄 수 있는 스승이 없을까, 그리고 나에게 뭔가 삶의 영감을 줄 수 있는 멘토는 없을까, 그런 것에 대한 갈구나 갈증이 심했던 시기였거든요. 그때 사실 저는 누군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늘 제 집에는 책이 많았었고, 특히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늘상 책을 읽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 영향으로도 책을 늘 가까이 두고 있는 편이었는데, 어떤 책을 한 권을 읽게 됐습니다. 그 책이 고 한창기 선생님의 책이었고요. 그 한창기 선생님이 이제 뿌리 깊은 나무라는 잡지를 발행한 분이세요. 그분이 남긴 메시지 중에 안정을 지키면서 슬기를 맞을 저력을 주는 것, 그것은 곧 문화이다라는 문장이었어요. 그 문장에서 저는 조금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영감을 많이 받고 힘을 얻는 편인데, 거기서 그래, 이 문화라는 것, 바로 뿌리 깊은 문화는 옛것에서 올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지금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힘은 어쩌면 과거를 겪었던 분들, 과거에서 좋은 것들을 경험하고 앞서 나가신 선각자들, 혹은 문화예술인들이나 철학자들이 내게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좀 미친 듯이 옛 책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영감의 멘토가 되고 또 지혜의 통로가 되는 예책들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때로는 부산에 있는 보수동 헌책방 골목 아실까요? 거기 부산까지 찾아가서 제가 자료를 찾은 적도 있고요. 또 멀리 있는 곳들은 직접 다 전화를 드립니다. 사장님, 책방 사장님, 이 책 있으신가요? 1973년 8월에 발행된 이 잡지 있으신가요? 이렇게 수소문해서 거의 저 12, 3년에 걸쳐서 많은 책들을 모아오고 지금도 여전히 책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동안 수집해온 책들, 그리고 소장하고 있는 책들, 또 앞으로도 수집하고자 하는 책들이 어떤 것인지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시대의 잡지, 시대의 문화라는 제가 키워드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 의미는 예를 들면 1970년대 발행한 잡지들을 보면서 그 시대에 대한 공부를 하기 위한 것들, 그리고 예를 들면 1950년대에 발행된 책들을 보면서 50년대 문화는 어떠했는지를 제가 공부하기 위해서 책을 수집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최초의 순수 가로쓰기 한글 잡지인 뿌리 깊은 나무인데요. 1976년에 발행됐습니다. 그리고 샘이 깊은 물은 사람의 잡지, 또 문화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여성지를 대표하는 잡지였기도 했고요. 뿌리 깊은 나무가 군사 정권에 의해서 폐간이 되면서 이 명백을 이어가는 잡지가 바로 샘이 깊은 물 잡지였습니다. 이 잡지는 1984년에 발행된 잡지고 이 잡지 두 권 모두 현재는 폐간되었고 또 휴간된 상태로 더 이상 만나볼 수 없는 잡지입니다. 제가 지금 전권을 집에 소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여성 같은 1923년 개화기에 발행됐던 여성지, 이 잡지는 여기 계신 분들 아무도 못 보셨을 것 같아요. 네. 모두가 태어나기 전에 발행된 잡지였고요. 개화기의 신문물을 받아들였던 여성들을 위해 나온 잡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강복 후의 첫 여성 종합지인 여원과 같은 잡지들, 그리고 작가 및 화가의 삶과 문학을 다루고 있는 다양한 문예지나 예술지, 문학사상이나 작가세계, 미술세계 같은 잡지들이 있고요. 이 잡지들은 대부분 제가 창간호를 위주로 좀 수집을 하고 있고 그 외에 특별한 작가 대담이나 특집 인터뷰가 실려있는 경우는 지금 작가세계처럼 박경리 선생 특집 인터뷰가 담긴 그런 책들을 수소문해서 찾아내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시대의 작가, 시대의 풍경이라는 또 키워드로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이 책들의 경우는 국내 작가, 특히 현재 살아 계시지 않는 작고한 유명 국내 작가들의 초판 서적 혹은 절판된 서적들을 제가 대부분 모으고 있고요. 그 외에는 1970년대, 80년대 발행됐던 영국의 양장 도서들도 함께 또 수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듯이 지금 큐씨에게가 어떤 책일까 사실 제목만 봐서 모르실 거예요. 이건 고 박경리 선생, 그러니까 대하소설 토지를 집필하셨던 박경리 작가의 단편소설집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못 떠나는 배, 이것은 이 박경리 선생이 사실은 시인이 되고 싶어 하셨어요. 그걸 대부분 모르실 텐데 이 시집이 바로 그 작가님의 첫 번째 시집이세요. 여기에 보면은 자기의 그 토지 소설을 쓸 당시의 고난 또한 여기 시집에 다 함축되어서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 중학교 때 첫사랑이 윤동주 시인이거든요. 다들 연예인들, 가수들 좋아할 그 시기에 저는 조금 이상할 수도 있는데 윤동주 시인을 좋아했던 이유는 사실 잘생겼거든요. 실제 보시지 못하지만 이렇게 사진으로 봐도 너무 잘생긴 분이셨고 또 훌륭한 글을 썼던 시인인데 그분이 이제 절판 시집을 제가 또 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게 또 수집하는 기도 했었고 그 외에는 이제 밑에 보시다시피 1970년대 영국에서 발행된 고서입니다. 조금 양식이나 디자인들이 국내 서적하고 다를 텐데요. 제가 이것을 수집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작가들이 유명했었고 또 그 시대의 풍경을 어떠했는지 또 문화적인 특징이나 이 책의 디자인적인 특징은 어떠했는지 공부하려면 사실 그 당시에 발행한 책을 찾아보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면 셰익스피어 유명한 소설집들이나 혹은 마크
트웨인의 작품, 톰 소여의 모험 같은 책들도 지금 보시면 디자인적으로 너무 훌륭하고 그리고 소장할 가치가 있어서 사실 이게 작품에 버금가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작품에 버금가는 책들이라고 또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대표적인 제가 소장하거나 수집해온 책들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옛 것들의 쓸모입니다. 사실 궁금해 하실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도대체 저 많은 책들을 집에다 잔뜩 쌓아놓고 뭐 할 거냐. 쟤들이 쓰임이 없으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잠깐 설명드리고 싶은 건, 이 옛 것들이 현재에도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 쓸모는 무엇인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키워드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요즘 세대들은 긴 문장으로 설명하면 너무 지루해하고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디지털 세대시니까 짧은 키워드로 가져왔습니다. 먼저 시대적 배움. 앞서 설명했듯이 그 시대를 배우기 위해서는 그 시대 자료를 보면 가장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과거 현인들로부터 이미 겪은 이들에 대한 삶의 지혜는 그것만큼 가치 있고 또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은 또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지혜의 통로, 이 삶의 지혜를 얻음으로써 내가 지혜의 통로를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혜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뿌리 깊은 문화. 사실 요즘 뉴트로 개념 로 많이 인테리어도 많이 하시고 사업도 많이 하시는데, 그 뉴트로는 사실 뿌리 깊은 근간이 없거나 그 뿌리 깊은 문화가 없다면 쉽게 소멸되고 사라지는 것들에 불과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좋은 가게들, 새로운 레스토랑을 가봐도 사실 2년, 3년을 버티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건 뭔가 이미지적인, 형상적인만 쫓아갈 뿐이고 내 뿌리 깊은 게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뿌리 깊은 문화는 과거에서 찾아야 된다. 또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특별한 인연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이건 뒤에 가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 외에도 정서적인 멘토가 되기도 하고, 또 아날로그의 힘을 책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아날로그의 힘이란 겪어본 자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도 아마 지금 느끼시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옛 문화 탐방을 충분히 가능하죠. 제가 70년대, 20년대로 직접 가보지 않아도 탐방이 가능하고 여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영감의 소재를 얻을 수가 있죠. 그리고 새롭고 익숙한 발견이라고 했는데, 제가 태어나기 전의 것들은 당연히 저에겐 새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부모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겪었던 것들, 구전으로 전해준 것들이기 때문에 새롭지만 또 익숙한 발견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그 외에도 특별한 발상을 주기도 하고, 또 아트 컨텐츠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소재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디자인 아이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쓸모들을 제가 어떻게 활용했을까요? 뿌리 깊은 우리 문화를 만나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이 화면을 보시면 지금 책들이 많이 놓여있죠. 이게 바로 뿌리 깊은 나무 세미 기품을 전권 소장전을 했던 당시의 사진인데요. 2016년에 제가 서울 성북동에서 제 사비를 털어서, 돈은 별로 없었지만 이 전시를 마련해서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을 다 열어보고 같이 읽어보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제주도에서 이 전시를 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다른 건 없었어요. 이 뿌리 깊은 반이라는 이름의 잡지 읽기 모임도 했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잊혀지고 버려지고 과거로 돌아가 있는 것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되살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함께 전해주고 나누는 것들이 제가 할 수 있는 문화 나눔의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전하는 일, 나누는 일을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특별한 인연이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중간에 사진을 보시면 아랫부분에 누군가 하실 거예요. 저분은 세미기품물 잡지의 표지 모델로 등장하셨던 일반 여성인 분이세요. 세미기품물 잡지의 특징이 유명한 여배우를 모델로 삼지 않았어요. 그냥 길거리는 흔하게 걸어다니는 가장 한국적인 쌍꺼풀 없는 그런 모습의 여성들을 모델로 삼았었거든요. 그분이 현재는 염색 장인으로서 활동하고 계세요. 누가 그 미래에 그 모습이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그분을
잡지 발행된 40년 이후에 찾아가서 저희가 만남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그분에게는 과거로의 여행, 추억놀이를 선물하고 싶었고 또 이 책이 여전히 당신을 기억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박완서 작가님이 이미 돌아가셨지만 40대 당시 등단했을 때 모습을 이 뿌리 깊은 나무 잡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요. 그 좌측과 우측은 방명록인데 제가 이 뿌리 깊은 나무 전시했을 당시에 방명록을 남기신 분들이셨어요. 대부분 너무나 깊은 찬사와 감사의 마음을 남겨주셔서 저 또한 되게 의미 있었던 전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 이제 옛것들의 쓸모가 어떻게 쓰임새 있었는지 설명하는 것인데요. 혹시 경남 하동에 있는 박경리 문화관을 가보셨을까요? 아, 가보셨습니까? 지금 작년 12월에 대대적인 리모델링 프로젝트가 있었고요. 그 당시 제가 문화 콘텐츠 디렉터로 문학관을 새로 모든 전시 콘텐츠를 바꾸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시면은 지난해 보셨던 것들과 완전 뒤바뀌어 있는 모습을 보실 텐데요. 이때 제가 했던 작업들은 제가 그동안 모아왔던 박경리 선생님의 그 옛 자료들을 통해서 모든 문장들을 발췌하고 선생님의 인터뷰집에서 언어를 끄집어내서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전시를 했었습니다. 그 이제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지금 중간에 이제 보이는 게 영상인데요. 여기가 이제 제 방입니다. 제가 그 박경리 문학관을 준비하면서 했던 좀 고된 작업들이었는데, 수십 건의 책들, 그리고 수천, 수백 개의 문장들을 다 벽에 뽑아서 붙여놓으면서, 어떤 문장이 그 오시는 관람객들에게 울림을 줄 수 있을까? 혹은 이 박경리 선생님 작가의 삶과 문학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문장들을 발췌했는데요. 이 문장을 발췌하는 작업 또한 제가 가지고 있던 옛 책들이 없었으면 불가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문장 중에 하나가 그래 글기둥 하나 붙들고 여기까지 왔네입니다. 이 문장은 문학관의 입구에 들어가면 가장 메인에 인사말처럼 들어가 있거든요. 저는 이 글자 하나가, 이 문장 하나가 어쩌면 그 작가의 삶과 문학을 대변하는 메시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 메시지 안에 함축된 의미들을 오시는 분들께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거의 이제 시간이 마무리될 때쯤에 이제 거의 마지막 메시지를 던지고자 하는데요. 사실 애초에 이 강연의 주제는 새로운 삶의 씨앗이었습니다. 왜 옛 것이, 과거의 것이, 이미 잊혀지고 버려진 것이 왜 새로운 삶의 씨앗일까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잊혀지고 버려진 누군가는 알지 못하는 이 과거의 것들이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한 그리고 가치 있는 뿌리 깊은 것이다. 그리고 그런 좋은 것들을 전하는 방법은 이렇게 제가 같이 보여드리고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을 전해드리는 방법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가치 있는 옛 것을 되살리는 일은 어쩌면 지금 이 디지털 시대에 급격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쫓아가기 바쁜 시대에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래요. 지금 너무나 다양하게 쏟아지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새로운 것들이고 그리고 뭔가 쫓아가야 될 것들이긴 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는 사실 아날로그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디지털 콘텐츠는 사실은 전 세계에 있는 누구도 이 스마트폰 하나로면 다 공유할 수 있는 오픈소스예요. 그렇다면 그들과도 나와도 똑같은 정보를 갖고 있고 똑같은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만의 유일한 무기가 뭘까? 그러면 누군가는 읽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 옛 것들에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게 분명히 새로운 삶의 씨앗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네. 사실 이 책처럼 보이는, 옛 책처럼 보이는 이 이미지는 제 명함입니다. 이 명함의 글귀는 친애하는 당신에게 보내는 한 권의 책숲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사실 수많은 명함들이
쉽게 버려지고 있고 그냥 사진 한 장으로 저장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버려지는 명함들이 아깝기도 하고 또 옛 것들이 충분히 지금에도 쓸모 있고 또 세련된 분위기로 내게 유용하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명함으로 이렇게 만들었더니 많은 분들이 특이하다, 재밌다, 책갈피로 쓰겠다는 말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명함 사진을 가져와 봤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친애하는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보시는 여러분들에게 책 한 권, 특히 가치 있는 옛 책 한 권을 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